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열 변호사입니다. 오늘 대구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가 있습니다. 대구는 보수의 심장이죠. 보수의 심장에서 합동연설을 했을 때 누가 얼마나 지지를 받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대구 엑스코에서 8.2 전당대회에 출마한 대표 그리고 또 최고위 후보가 참석해서 첫 합동연설회를 개최합니다. 오늘 오후 2시인데요. 대구 엑스코 컨벤션홀입니다. 제6차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후보로는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이렇게 4명이 연설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대표 후보입니다. 이 후보 중에서 2사람은 찬탄파, 2사람은 반탄파. 주진우는 이제 탈락을 했고요. 최고위 후보로는 김민수, 김근식, 김재원, 김태우, 손범규, 신동욱, 양양자, 최수진 이 사람들이 참석을 하고요. 청년 최고위 후보로는 박홍준, 손수조, 우재준, 최우성 후보가 참석합니다. 청년 최고위 후보는 컷오프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대구 경북 합동연설을 시작으로 부울경 12일입니다. 충청 호남 13일입니다. 수도권 강원 제주 14일입니다. 이렇게 연설을 하고 그 다음에 당대표 후보 방송 토론회는 10, 17, 19일 열립니다. 본 경선은 당원 투표 80%, 일반 여론조사 20%로 결정을 합니다. 8월 22일 충북 청주 50구에서 진행됩니다. 과반 투표자가 없을 경우는 24일부터 25일까지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됩니다. 결선 투표가 있습니다. 자, 합동연설의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면서 지금 국힘의 지지율이 16%가 나왔습니다. 국힘 지지율이 16%가 나왔습니다. 자, 이를 두고서 어떤 사람들은 뭐 극우라서 그렇다, 전환길 때문에 그렇다, 윤석열 대통령을 쳐내지 못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안철수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조경태죠. 그러면서 안철수는 심지어 계엄 삼형제, 계엄 3인방 그런 말까지 내놨습니다. 전환길, 김문수, 장동혁이랍니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기가 막힌 말이야. 이 사람들이 계엄 3인방입니까? 그렇게 이제 까내리는 겁니다. 지가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무조건 계엄 프레임 씌워가지고 차라리 그럼 내란 3인방이라 그러지 왜 계엄 3인방이라 그럽니까? 자,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자들 때문에 16%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김문수가 41%를 넘게 얻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아무리 그 탄핵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조차도 그리고 또 감옥 가고 막 그래도 많이 지지율 올라갔을 때는 50%까지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 반대 여론이 이렇습니다. 탄핵 반대 여론 대단했어요. 물론 파면되고 나서 또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지지율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민의힘 지지율이 도대체가 16%가 됩니까? 이거는 말이죠. 국민의힘이 뭐 우파여서 뭐 극우여서 윤석열 대통령을 절연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배신을 때리기 때문입니다. 지들끼리 싸우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4가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4가지가 없는 당에 대해서 이제 진절머리를 내는 겁니다. 아주 국민의힘에서 탈당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겁니다. 더 이상은 아니다는 겁니다. 더 이상은 아니다.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도 또 배신을 때려가지고 그때도 우리가 우리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우리가 우리 당을 전부 다 망가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보수 전사 우파들을 모두가 다 저 재물 희생양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또 그 지하를 한 겁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더 합니다. 이번에는 그 충격이 말이죠. 이번에는 말이죠.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뭐 최순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계엄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계엄의 적법성, 계엄의 어떤 직권 남용성 여부는 지금 법에서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죄가 추정으로 되는 거고 계엄은 법에서 정한 권리이기 때문에 헌법에서 정한 권리이기 때문에 계엄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내란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직권 남용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따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계엄을 했다는 이유로 한동훈이가 먼저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겁니다. 그러면서 저쪽에다 부안해동하고 이재명과 티키타카 쿵짝쿵짝 거린 겁니다. 그러고서 윤석열을 갖다 제물로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당은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당에 대해서 지금 더 이상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고개를 돌리고 침을 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저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나마 중도라는 사람들은 뭐 중도라는 것이 있는지도 불분명하지만 다 떨어져 나갔고
그 다음에 느슨한 지지자들이 다 떨어져 나간 겁니다. 지금 그나마 16%가 나오는 거는 그나마 이 사람들이 니들이 극우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여기 남아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 당을 버리지 않고 지금 붙잡고 있기 때문에 16%라도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극우 때문에 다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극우 때문에 그거라도 남아 있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또 극우 프레임 하면서 내란 몰이 프레임 하면서 지금 당에다가 분탕질하고 당에다가 지금 대못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국힘의 현실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뭐 지금 반탄파가 어떻고 찬탄파가 어떻고 그러는데 사실상 이 얘기를 그렇게 반탄 찬탄으로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계엄은 계엄이고 지나갔고 그거는 말이죠. 그러면 그거는 지금 법에서 지금 심판이 진행되고 있고 거기다 맡기고 그런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지지하는 사람대로 또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대로 사실은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문제를 갖다가 이걸 부각시켜 가지고 그걸 이득을 보려고 한다든지 내지는 그걸 가지고 막 윤석열 대통령을 까가지고서 윤석열 대통령을 그 세력을 몰아내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이 그야말로 이걸 갖다가 용광로처럼 같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저자들이 먼저 시비를 걸은 거야. 그러니까 안철수하고 조경태 같은 것들이 극우라 그러면서 지금 전환기를 갖다가 뭐 당에 들어오면 안 되네. 윤석열 대통령을 쳐내야 되네. 그러면서 저것들이 먼저 난리를 치는 바람에 이쪽에서도 저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방어를 하면서 저것들의 준동을 갖다가 제어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더 강성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것들은 자기들은 잘못이 없고 마치 지금 윤어게이를 외치는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반탄을 외쳤던 사람들, 그 사람에게만 잘못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면서 또 왜곡하면서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6%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국힘 지지율이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왜곡되어 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저쪽은 표집되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진짜보다 더 많이 나오고 이재명도 진짜보다 이 마사지가 돼가지고 더 많이 나오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실제보다 더 떨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충격적인 것은 말이죠.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 그래가지고 뭐 내란으로 막 몰릴 때 그때도 17%는 나왔어요. 그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밑으로 떨어졌어.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17%로 밀렸다가 그 이제 계엄의 전체 실체가 드러나면서 쭉 올라가가지고서 상당히 말이죠. 국힘 지지율도 올라가고 윤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고 그 탄핵 직전에는 파면 직전에는 그렇게 상승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까먹고 이제는 그때 그 처음에 계엄에 충격이 있을 때 그때보다도 더 지지율이 밑으로 떨어졌어요. 이거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건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안철수 때문이고 조경태 때문이고 한동훈 때문이고 그 분당지열 세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이쪽에서 지금 뭐 극우 세력, 지들이 극우래. 오히려 민주당보다도 더 극우라고 말하는 자들이 지금 이 안에 있는 조경태고 안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은 한마디로 네 가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 지금 선거에 대해서 사실은 별로 보이콧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지금 나온 사람 중에서 그래도 또 우리가 희망을 가질 만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또 여러분께서 어쨌든 한번 잘 보고 그 사람들을 밀어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국힘에 대한 희망은 버렸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들어가서 국힘을 해체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 국힘을 해체하는 작업. 그러니까 국힘을 해체하고 그 자리에다가 새로운 빌딩을 올리는 그러니까 지금 오래된 집, 썩은 집, 낡은 집 부수고 그 부수고 터만 이용하는 거죠. 터만 이용해 가지고서 그 터는 바로 우리 당원들이죠. 우리 당원들. 그 터를 이용해 가지고서 새롭게 집을 지어야 된다. 그럼 새롭게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의 그 집을 쓰는데 썼던 뭐 자재들, 다시 말해서 안철수라는 자재, 조경태라는 자재, 이런 뭐 벽돌, 뭐 석가래 다 없애버리고 싹 불도저로 치워가지고서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갖다 버리고 새로운 자재들. 그러니까 이번에 새롭게 나가는 뭐 김민수라든지 뭐 이런 사람, 이런 자재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또 당의 집행부를 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새로운 또 이런 자재들을 갖다가 많이 수혈 해가지고서 그래서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16%밖에 안 나오는가? 지금 뭐 그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더 있다고 뭐 여기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것밖에 안 나오는가? 결국은 이게 쟤들이 극우라고 부르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극우라는 말을 하는 놈들, 그러니까 김문수나 장동혁이나 이런 사람들 극우라고 모는 놈들,
이런 놈들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당이 망가진 거다. 따라서 이 당을 갖다 해체하고 새롭게 집을 짓 때 새로운 그런 인물들을 수혈해서 새 집을 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TV에 대한 응원은 좋아요와 구독으로 주시고 강신업TV 쇼핑몰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TV입니다.